영장 발부 뭐 백발백중 성과를 자랑했던 정말로 엘리트 검사였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뭐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.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일반적인 수사의 경우에 이 건이랑 상관없다고 했어요. 아내와 남편이 공범관계로 검찰이 의심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구속됐어요. 남편도 같이 구속될 수 있나요? 대개는 한 사람은 옥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부부 중에 한쪽이 구속이 되면 나머지는 불구속으로 하는 게 거의 관행이죠. 예. 다만 예외는 좀 있습니다. 과거 50대 이철희 장영자 부부 사기 사건. 예. 그때 그게 엄청나게 큰 사기 사건이었습니다. 그렇죠. 예. 아마 총장도 교체될 정도의 큰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, 당군 이래 뭐 최대 사기 사건 그러기도 했고요. 이철희 장의자는 둘 다 구속됐나요? 그땐 둘 다 구속됐고, 둘 다 뭐 15년 뭐 이렇게 받았던 걸로 전 기억이 돼요. 예. 그러니까, 사안이 크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은 어쨌든 한쪽만 구속을 한 것이 거의 확립된 관행이다. 그러나 예외는 있다. 예외는 있다. 예. 그렇군요.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저는 사실 뭐 말씀 나온 김에 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 저는 조국 전 장관까지 소환해가지고 다 빈 공간을 메꾼 후에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결정하지 않을까, 청구하지 않을까.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지금까지 수사가 대충 그런 식으로 되어 왔습니다. 예. 근데 조국 전 장관 소환이 안 된 상태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된 걸 보고 검찰이 작전을 좀 바꿨구나. 작전 바꿨다 검찰이. 예, 왜냐하면 또 수사가 너무 다 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아니 뭐 지금 다 됐는데 뭐 구속해가지고 뭘 더 수사하려고 그래? 라고 하는 또 그 이유로 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기밀의 일부 유출이 되는 걸 자기들이 감수하고 예. 그런 계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변칙을 쓰지 않았나라고 봅니다. 지금 뭐 저한테도 뭐 자꾸 물으시려고 그러다가 뭐 제가 곤란할까봐 지금 뭐 안 하신 것 같은데. 글쎄요, 뭐 어쨌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예. 액수가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크고요. 금융실명제에 의하면은 예. 저 당신 계좌에서 오늘 뭐 나한테 좀 얼마 보내줘. 뭐 하려고 그래. 알았어. 라고 보내준 게 통상적이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과연 이걸 알았냐 몰랐냐 그거 가지고 또 크게 다툼이 있을 거고 또 그러니까 호재성 공시 직전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는데 네.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은 또 그것 말고도 또 아까 우리 김희정 장관 말씀하셨듯이 뭐 13억 원이 오촌 조카한테 갔는데 그중에 5억이 또 뭐 정경심 교수한테 갔다 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. 예.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검사라면 이건 이제 뇌물이 아니냐. 뇌물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고 이 건 수사의 종착점은 그 차액 혹은 횡령된 돈이 건너간 것 요것의 뇌물성 여부에 대해서 나머지 20일 동안 아마 전력을 제가 검사라면 예. 그렇게 할 겁니다. 지금 잠시만요. 자, 최지현 변호사 지금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건데 검찰이 작전을 바꿨다. 정말 정교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. 그리고 내가 검사라면 이쯤 되면 주머니 돈이 쌈짓돈. 이 성격은 뭐 은닉, 뭐 증거인멸 이런 게 아니라 뇌물의 성격으로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아니 할 것 같다.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최종 변호사님 뇌물이라는 건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랑 정말로 차원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?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었던 분에게 주어진 상당수의 돈 이게 뇌물이라면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? 기본적으로 예전에 어떻게 했죠?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실질적으로 받은 적은 없죠. 그렇지만 지금 거리에 있는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에 있는
최순실 씨에 대해서 밀어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또는 제3자 뇌물이다. 이런 논리로 해서 지난 적폐 수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은 WFM을 비롯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게 주식을 정경심 교수 측에 차명으로 보유하게 해줬으며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어떻게 그 많은 정부 과제를 따냈을까? 이런 아이디어, 이것에 대한 의문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진보 진영에서도 있는 이른바 투기자본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바로 그 포인트로 해서 100억 원이 넘는 뇌물로 고발을 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. 뇌물. 바로 그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그로 인해서 본 이익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공동체인 조국 교수로부터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도 앞으로 그 검찰의 칼날은 핵심이 조국 교수일 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한 죄명은 지금까지 있었던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것이 아니고 뇌물,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. 이렇게 아마 윤 총장은 생각했을 것입니다. 저에게는 20일이 남아 있습니다. 20일 동안 구속 기간이 끝날 때 조국 교수와 함께 그 조사를 한 다음에 공동으로 같이 공소장에 넣어서 기소하는 그 계획을 검찰은 짜고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. 예. 야, 이게 확실히 검찰 출신, 또 장관 출신, 또 변호사님 세 분에서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 검찰은 어쩌면 뇌물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할 것이다. 그리고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20일 이후에 어쩌면 검찰의 머릿속에는 구속이 되는 사람의 얼굴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,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.